어, 저는 강의를 잘하는 리더는 아니고요. 강의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는 리더입니다. 강의 준비를 오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메인 스크린 한 번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목이 되게 칼칼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기가 안 좋구나 하고 혼자 측정을 했어요. 목이 칼칼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던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물 많이 드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좋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 하루에 많이 드세요? 우리가 그 커피를 한 잔 먹잖아요. 그럼 커피 2잔 정도의 물을 먹어야 그 커피가 배출시키는 물을 채울 수 있대요. 커피는 물이 아니에요. 커피는 이뇨제이기 때문에 커피를 먹으면 우리 몸에 수분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물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물 많이 먹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안 먹으면 어떻게 위험해지는지 오늘 또 한번 저랑 배워보시면 우리 몸에 물이 2%만 부족해져도 목말라 라고 느끼게 되고요. 물이 부족해지면 피곤하고 근육도 피로하다고 느낀대요. 내가 너무 요즘 몸이 많이 피곤하네? 그게 어쩌면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가 부족하면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무기력해 하는 분 있으면 얼른 물을 한 잔 떠다 드리세요. 그리고 20%가 부족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정말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성 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만성 질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항상 그 상태인 거야. 내가 항상 혈압이 높고 내가 항상 혈액 속에 기름이 많고 이게 만성 질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몸에 물이 부족한 만성 탈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성 탈수 상태가 되면 당연히 혈액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게 되겠죠. 그리고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겠죠. 그럼 혈액이 잘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런 혈액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수분 부족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잘 전달되지 못해요. 우리 몸은 물을 타고 신호체계가 전달이 되는데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더 피곤해지게 되고요. 피부도 어때요? 물기가 없기 때문에 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려요. 여러분 종이를 이렇게 콱 쥐었다 피는데 젖어있는 종이가 주름이 많이 지겠어요? 마른 종이가 주름이 많이 지겠어요? 당연히 마른 종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이요, 주름이 훨씬 다른 분들보다 주름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변도 물기가 없기 때문에 더 딱딱해지고 대변 배출이 잘 안 되니까 변비도 오게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하루에 3잔 물을 먹은 사람이 4주 뒤에 어때요? 한 5살은 어려 보이지 않나요? 피부도 더 탱글탱글해 보이고 주름도 더 옅어졌죠. 아까 말한 것처럼 물기가 많으면 주름도 좀 덜 지게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 한 잔이 언제 몸 밖으로 나갈까요? 나 아까 점심 때 짜게 먹어서 물이 좀 맥혀서 물을 많이 먹었더니 화장실을 자주 가네? 그러면 아까 먹은 그 물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 몸에 원래 있던 물이 밀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들어가면 내 몸을 돌고 해서 그 먹은 한 잔이 완전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28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 몸에 물을 딱 한 잔 먹으면요, 뇌로는 1분 만에 가요. 혈액으로는 30초 만에 가고 피부 조직으로 10분 만에 가고 심장으로는 20분 만에 갑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정말 빠르게 우리 몸 곳곳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수정체일 때는요 거의 100%가 물이고요, 아가일 때는요 전체 80%가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성인들은 70%가 물이고요.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할머니가 옛날에 막 그 바느질 하실 때 침이 안 나와 막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몸에 물이 말라버려서 그래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우리 몸에 물이 말라가는 과정이 곧 노화인 거죠. 난 늦기 싫어. 오늘 만난 분도 그 말 하더라고. 난 정말 늦기 싫어. 그래서 내가 그럼 물을 많이 드세요 라고 했거든요. 물을 많이 먹으면 늙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루에 2리터 가까운 물을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아무 물이나 먹어도 될까요? 물이니까 아무 물이나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수돗물에서 흑비린내가 나요 했더니 팔당호 녹조 증식에 민원이 빗발친다고 합니다. 녹조가 막 빗발치니까 그 상수원지 강물이 썩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흑비린내가 나는 거죠. 비 오는 날 그 흑비린내 같이 나는 거. 그리고 그동안 생수 사다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혈압의 주범인 거예요. 내가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인데 혈압을 높이는 아이를 계속 먹고 있는 분들도 있었겠잖아요. 생수가. 그 생수 속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제가 또 물 안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약 어떻게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반 알약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에서 폐기를 하고요. 한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에 있는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폐기를 합니다. 약을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통에 그냥 버리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래요. 이렇게 버려진 약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기까지 한대요. 약이 강물로 흘러들어가 식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가 마실 물로 돌아오는 거죠. 하천, 토양 등에 사는 미생물은 항생제에 노출되면서 내성이 강해지고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까지 생겨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버려진 약이 생태계를 교란해 물고기 기형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강이나 바다에 버려진 항오염제, 피엠약 때문에 수컷 민물고기 20%가 트랜스젠더나 암수 2가지 형질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간성이 됐다는 영국 대학의 연구 결과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알을 낳는 수컷까지 생겼대요. 그럼 알을 낳는 수컷까지 생겼대요. 이걸 수컷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이런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광주천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붕어를 10마리를 잡았어요. 10마리가 다 수컷이야. 아니 암컷이야. 그럼 우리 막 미용실 같은데 여자분들 많이 가는 데 가서 다 잡으면 여자분들만 있잖아요. 그렇게 여자들이 많은 데 가서 잡아왔나 했더니 난소를 갈랐더니 정자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이상한 거죠. 그럼 물고기들은 미물이기 때문에 벌써 이런 증상이 일어났지만 결국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올까요, 안 올까요? 실제로요, 간성인 아가들이 꽤나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엔 없을까요? 누가 그걸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잠복고환이라고 성저숙 중에 일종이거든요. 그게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이들을 좋은 물을 먹여서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속에 약이 너무 많아요. 슈퍼박테리아가 생기고 이렇게 미생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물을 먹어야 되냐? 좋은 물을 먹어야겠죠. 그럼 좋은 물이 뭔데? 좋은 물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어야 돼요. 아까 그런 슈퍼박테리아도 없어야 되고 약물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도 없어야 돼요. 그 대신 미네랄은 남겨야 돼요. 모든 걸 다 걸러버린 물은 증류수.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에 과학 시간에 꼭 증류수 몇 리터와 라는 말이 붙어서 이 증류수라는 게 뭘까? 그때 선생님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해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증류수가 아무것도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증류수는 화장수, 우리 화장품 만들 때 화장수나 공장에서 쓰는 물 아니면 실험실에서 쓰는 물이거든요. 그 증류수는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좋은 물에는 미네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존 산소, 산소가 풍부한 물. 그럼 산소가 없는 물은 뭘까요? 죽은 물이겠죠. 그럼 어떤 물이 산소가 없을까요? 물을 팔팔팔팔팔 끓이면 산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끓인 물은 죽은 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걸을 건 거르고 남길 건 남겨야 좋은 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물 마시고 있으세요? 이게 크게 3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수돗물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생수를 사다 먹거나 정수기를 쓰거나. 저는 어렸을 때 수돗물을 끓여 먹었거든요. 보리차 넣고 뭐 결명자차 넣고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한 김 푹 식혔다가 플라스틱 물통에 따라가지고. 근데 막 시원하게 물을 빨리 먹고 싶은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플라스틱 물통에 빨리 얘를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덜 식었는데 플라스틱 물통에 넣었더니 플라스틱이 녹아내려가지고 뒤지게 맞았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러면 조금 막 녹지 않을 정도만 되면 플라스틱이 말랑말랑해진 그 상태로 막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끓여 드시는 분들은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왜? 진짜 이제는 끓여 먹어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오염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은 생수, 그 다음은 정수기인데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옛날에는요, 이런 주철 배관을 썼기 때문에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지나가다가 보면 수도배관 공사할 때 보면 그 곱창처럼 안에 이렇게 녹이 잔뜩 쓸어 있었어요. 그럼 이걸 새 배관으로 바꾸고 그랬는데 지금은 에폭시 코팅을 한, 우리 지하주차장 가면 반딱반딱한 그 초록색 그 위에 발라진 게 에폭시거든요. 에폭시 코팅을 한 걸 쓰기 때문에 녹은 잘 안 쓸어요. 그래서 제가 집집마다 저희 정수기 필터를 갈아드리면 되게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녹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에폭시 코팅이 된 배관을 지나간 물은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그게 뭐가 되냐면 발암 물질이고 아까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거예요. 수컷을 암컷화하는, 그래서 당뇨를 유발하고 비만, 성조숙증, 불임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입니다라고 소아과 전문의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그 물속에 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강에 가장 많은 게 우리 한국이 커피의 민족인데 그 카페인보다 더 많은 것이 당뇨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강에서 비아그라가 나온대요. 금요일엔 더 많대요. 한강다리가 유흥업소랑 가까운 곳일수록 더 농도가 짙고요. 이런 거를 그냥 끓인다고 날아갈까요?
이거 최근에 저랑 제가 정수기 정보를 드렸던 소비자분이 뭐 TV에서 봤더니 물을 끓여 먹어야 된대. 그 제가 얘기해드렸거든요. 지금 나오는 신종 오염 물질들은 굉장히 그 물질들의 분자 구조가 안정화돼 있어서 끓인다고 깨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김치찌개를 계속 끓이면 어떻게 돼요? 쫄아들면서 짜지죠. 그런 것처럼 그 오염 물질의 농도가 오히려 진해지는 거예요. 물이 증발되니까. 그 환경 호르몬들이요 아이들을 성조숙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생리를 해버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남성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게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생수는요 뭐 이게 뭐냐면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생수죠.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생수 공장 주변에 구제역 걸린 돼지들을 생매장하는 매몰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알면 생수 사다 먹으실 수 있겠어요? 그냥 투명하니까 깨끗하고 그런 물 같으세요? 그 생수 사다 먹었는데 아까 고혈압의 주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또 하나 꼭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수병 그 플라스틱이 썩는데 100년 걸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그 생수를 한 병 먹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여러분이 먹고 남긴 그 생수병 쓰레기는 아직도 남아서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생수 안 먹고 꼭 텀블러나 물통에 물 떠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다면 진짜 우리가 후세대 아이들에게 물려줄 지구의 쓰레기를 남기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매년 50장의 신용카드를 먹고 있대요. 여러분 신용카드 50장 지갑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50장이나 되는 신용카드를 먹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일주일 동안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이에요. 그럼 1년은 50장을 먹고 있다는 거죠. 이 미세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경로는 바로 음용수입니다. 한 달이면요 칫솔 하나를 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먹는 거죠 함께.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은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성장을 74% 빠르게 만들고 전이도 11배나 증가시켜요. 이걸 우리가 물을 통해서 매일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특히 어디에 많이 쌓이냐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에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치매와 파킨슨병을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모른다고 미세 플라스틱을 너무 쉽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일까요? 그래 수돗물도 위험하네. 생수 그래 나 쓰레기 남기고 가고 싶지 않아. 그럼 정수기를 써야겠다. 어떤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일까요? 디자인이 예쁜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일까요? 그런 기준으로 고르면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냉온수가 나오는 직수 정수기야. 그렇다 보니까 결로가 생겨서 위에 곰팡이가 쓸어. 이 회사에서 이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줬냐면 이 곰팡이가 쓴 부분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이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이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위에 보기에 더럽다고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씻지 않고 계속 향수를 뿌리는 거야. 내가 안 씻으니까 냄새 나니까 향수를 뿌리며 근원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가슴이 아팠거든요. 얼음 정수기 꼭 써야 돼 라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음 정수기, 얼음이 쉽게 나오는 것이 정수기를 쓰는 본질인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왔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아빠보다 이제 4개월 된 아가의 중금속 수치가 더 높은 거예요. 이게 담배 피는 아빠. 그래서 이분이 10년 만에 임신이 돼서 아가를 잘 키우고 싶으니까 하루에 7잔씩 물을 꼬박꼬박 먹었더니 얘가 태어나서 분유만 먹는 생후 4개월에 이런 발진이 일어나는 거야. 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 중금속 중독이래.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중금속이 중독된 거야? 물 안에 중금속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방송에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이 모델을 썼던 분들한테 이 회사에서 보상을 해줬어요. 얼마 해줬는지 아세요? 100만 원. 그것도 이렇게 산 사람들 다 찾아가서 해주진 못하잖아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만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가정에 가장 밀접한 제품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올바른 선택 기준을 가지고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냐면 이거 꼭 메모하세요. 좋은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예요. 아까 좋은 물이 뭔지는 배우셨죠? 걸을 건 거르고 남길 건 남겨야 좋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스프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아까 가르쳐드린 기준을 보면서 이게 진짜 좋은 물이 나오는 좋은 정수기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영화 다 아세요? 이 노래 이효리의 저수원 텐미닛이라는 노래도 아시죠? 이 둘의 공통점 그건 2003년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 구형 이스프링이 2003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 2003년에 나온 정수기가 작년에 우리가 새로 바뀌었죠? 그럼 2025년까지 쓰였는데요.
그때까지도 전 세계 최초의 환경 호르몬을 거르는 정수기였어요. 20년 전에 만든 제품이. 그러니까 저희는 만들 때 이렇게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 20년 전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큰 문제가 됐을까요?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그때 만든 그 정수기가 마이크로 플라스틱,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거르는 그 성능을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믿고 쓰실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세상이 변한 만큼 오염 물질도 더 나쁜 애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스프링이 한 단계 더 진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뉴 이스프링입니다. 이 이스프링은요, 3가지를 강화시켰어요. 미세 플라스틱 더 엄격하게 걸러내야 된다. 물속의 약이 그동안 너무 많아졌어.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없었던 신종 오염 물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에 집중해서 정수 성능을 강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필터를 교체할 때 겪었던 그런 애로사항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바꿔서 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미세 플라스틱을요, NSF라는 물에 관련된 가장 엄격한 기관에서 85% 걸으면 우리 거르는 걸로 인정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스프링은 자체 기준이 99%예요. 그러니까 엄청 엄격한 기준으로 걸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낭이 있는 박테리아들도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똑똑해져요. 그래서 만두처럼 포낭 안에 쏙 들어가 있다가 자기들이 이제 나와도 되겠네 하는 환경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잘 걸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까지도 99.95% 제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3가지 문제 된다 그랬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물속의 약물,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신종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거죠. 아까 그 영상에서 우울증약, 피임약 등이 물에 그냥 내려가서 수컷 물고기가 알을 낳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다 걸러내는 정수기가 이스프링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멸의 화학물질,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쓰는 코팅제에 들어가는 PFOA, PFOS, 그런 것들이 이름을 바꾼 이런 아이들이 정말 그 분자 구조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끓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걸러서 먹어야 하는 거죠. 저희는 3가지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물질을 거르는 프리필터, 그 다음에 디펜스 가드, 그 다음에 카본 블럭, 아주 단단한 압축 활성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프리필터는요, 모래나 침전물 같은 큰 오염물질을 걸러요. 그래서 지하수를 쓰신다거나 샘물이라 그러죠. 그걸 쓰시는 분들은 이 프리필터가 남들보다 더 빨리 이렇게 만땅 용량이 차면 얘만 또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디펜스 가드, 카본 블록을 둘러싸고 있는 미세 여과층이고요. 미세 플라스틱과 포낭, 병원균 등을 거르게 됩니다. 네, 카본 블록은요, 저희 이스프링 기술력의 핵심 중에 하나죠. 고분자 결합 압축 활성탄이에요. 다른 거는 입상 활성탄, 그냥 쑥가루를 해놓은 거고, 얘는 한 번 더 걔를 압축해서 아주 단단한 벽돌 같이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 수로가 안 생겨요. 수로는 물 길이죠. 물 길이 나면 그 길로 계속 오염물질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드나드는 개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압축 활성탄은 그런 게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잔류 의약물질, 약물들, 그다음에 아까 그런 PFOA, PFOS 같은 과부라 화합물질을 여기서 흡착, 여과하면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스프링의 정말 그 다른 정수기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 중에 하나로 이걸 뽑거든요. 여러분 왜 물 끓여 드셨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살균하려고 끓여 드신 거죠. 근데 그 끓인 물을 끓이고 바로 드세요? 식혀서 아까 뭐가 된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물통이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럼 그 식히는 와중에 다시 바이러스, 박테리아 번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먹기 직전에 살균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딱 틀 때 그 먹기 직전에 UVC LED를 통해 물을 살균해서 나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물이 있을까요? 저는 먹기 직전에 살균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드려요. UV 챔버를 정말 어디 하나 그 사각지대 없이 전부 다 거르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여버리면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암세포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요, DNA 구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비활성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대로 배출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저희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전에 저희 구형 이스프링은 램프여가지고 교체를 했어야 됐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교체할 필요 없이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질 보증 기간을 5년으로 늘렸고 골드실 인증까지 받은 신뢰도가 높아진 이스프링입니다. 영상으로 보실게요.
가정에 살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오는 거죠. 그냥 좋은 것에서 진짜 지금은 위대함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독보적이니까.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비슷한 제품이 있지도 않으니까 정말 독보적인 위대함으로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이스프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 헬스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필터와 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5,000리터를 너무 빨리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고객 중에도 몇 분 계시는데 진짜 쌀 씻고 뭐 이런 거 물장난하고까지 다 그냥 저희 걸로 하시면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나 왜 이렇게 빨리 닳아져 버렸대? 하는데 이제 물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오늘은 물을 좀 덜 썼구나 하면 더 많이 쓰실 수도 있고 중간중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7일간의 물 사용량을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일주일에 이 정도의 물의 양을 쓰고 있구나. 나는 5,000리터보다 부족하네. 더 써야겠다. 뭐 이렇게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거는 10년을 썼다고 했을 때 정수기와 필터, 이제 저희는 필터만 교체하니까 하루에 1,090원 꼴이에요. 비용을 토탈 냈을 때 그렇게 1,090원 갖고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13.6리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좀 더 단위를 나눠드리면 1리터에 8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없고 환경 호르몬도 없고 미네랄은 살아있고 산소가 풍부한 그 물이 1리터에 80원인데 제가 쿠팡에서 가장 싼 생수들을 뒤져왔거든요. 얘는 100리터에 47원이니까 1리터면 470원인 거죠. 얘는 330원인 거고요. 그럼 저희께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실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고구마에다가 이스프링물, 역삼투압 정수기물, 끓인 물 줬어요. 어떤 고구마가 제일 잘 자라나요? 이거는 수돗물, 냉온수기물, 이스프링 물이에요. 어떤 양파가 제일 잘 자라나요? 좋은 물을 먹은 아이들이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물이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있는 물질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태국에서 물 난리가 났을 때. 우리도 한번 굴에 여기 물 한번 넘쳤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렇게 물 난리가 나면요. 수인성 질환이 정말 창궐을 하거든요. 물 난리가 났을 때 제일 부족해지는 건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에요.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 이스프링을 매달아서 즉각적으로 정수해서 깨끗한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정수기죠. 이거는 최근에 교체했던 저희 소비자 필터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이 물로 우리 애기 밥을 해줘서 다행이다. 내가 이 물로 우리 애기 쌀을 씻어줘서 다행이다. 저희 저랑 같이 사업하는 리더님이 애기를 위해서 매일 1시간씩 쌀을 불린 다음에 밥을 해줬대요. 수돗물로. 그래서 그게 너무 한이 된대. 그래서 지금 그분은 누구를 만나도 정수기 얘기를 해주고 다니세요. 왜냐면 알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쌀도 씻고 과일도 씻고 국도 끓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아메이 제휴카드로 36개월 할부로 렌탈처럼 낼 수 있는 것과 그냥 여러분 카드 할부해서 내 거니까 내 거거든요. 저희 정수기는 5년 뒤에 새 모델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한 20년 꾹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온 가족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영양제는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좋은 물과 함께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